몇 번? 저는 이게 49번. 49번? 네. 네. 49번이면 x 플러스 a나 x 3x구나. 3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5를 정의하는 거죠. x제곱의 개수. x제곱은 x랑 bx랑 곱하면 나오면 되니까 bx 제곱이랑 a랑 3x 제곱 곱하면 되니까 3ax 제곱으로 나왔지. 그래서 이걸 공통인수로 내림차순으로 정의를 좀 해주시면 3a 플러스 bx 제곱. 이게 내가 필요한 것만 골라서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개수가 10이라는 거예요. 그럼 3a 플러스 b가 10. 그럼 이제 x의 개수는 x랑 마이너스 5라고 보니까 마이너스 5x랑 그 다음에 a랑 여기 bx랑 곱해 되니까 abx랑 정의 예쁘게 주면 ab 마이너스 5x. 근데 이때 ab 마이너스 5x 5라는 개수가 얼마나 나왔냐? 마이너스 14. 그 말은 ab는 마이너스 8. 그럼 요거 두 개 열리면서 풀어하는 건데 요거 식을 b는 하고 쓸 수 있죠? 그러면 10-3a. 그래서 요걸 여기다 놓게. 그러면 a 곱하기 10-3a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10a는 마이너스 8 3a 제곱 마이너스 10a 마이너스 8은 0. 인수분해가 잠깐만 3, 1 4, 2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되니까 a가 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3분의 2거나 a는 4. 여기 보면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정수래요 a는. 그치? 그래서 그 문제 자꾸 보면서 푸는 거야. 네. a가 4야. a가 4인 거 같으니까 여기 대입하시면 b는 마이너스 2가 둘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이해갔어요? 네. 또 그 다음에 56번, 57번. 56, 57, 56부터 합시다. 물론 전개를 하라는 문제긴 하지만 56번에 x 제곱 마이너스 9라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을 인수분해를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이게 얘 있잖아요. 얘는 이게 얘랑 얘네랑 이렇게 짝을 지으면 곱셈 공식이 같은 친구들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보이냐 물어보는 거야. 우리 저번에 했던 거. a 플러스 b랑 뭐라고 하면 앞에 거 제곱 얘랑 하면 마이너스 ab 뒤에 거 제곱하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할 수 있니? 그래서 말했지 모델 현상은 없다. 그러나 우리가 더 잘 외워야 되니까 이렇게 한 번씩 미스가 났다. 그러면 필기 한 번씩 더해서 잘 외워놓으라는 얘기야. 알겠죠? 네. 그러면 이제 얘랑 짝지을 애는 얘 제곱한 거 있어야 돼. 다 있으니까 이건 별 문제가 없어. 그치? 네. 얘 제곱한 거 있어야 돼. 9가 다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어. 네.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3x지. 네. 부호로 바꾸면 플러스 3x 있는 애는 얘랑 이렇게 짝을 지어야 되는 거고 얘는 그럼 얘랑 짝지는 거지. 네. 따라서 첫 번째 1번 같은 경우는 정하면 x의 세제곱이랑 더하기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 되는 거고 맞아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 여기 2번 얘네들 얘네 같은 경우는 x의 세제곱에다가 더하기 3의 세제곱이 되는 거겠지. x 세제곱 마이너스 3의 세제곱 x 세제곱 플러스 3의 세제곱이니까 이거 합창공식이라서 x 6제곱 마이너스 3의 6제곱과 합창공식입니다. 제곱하고 제곱 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건 사실 보통 그냥 이게 아마 내가 알기로는 여기까지가 세 자리 숫자거든. 네. 여기까지 숫자로 계산해서 답을 쓰셔도 괜찮고 애매하면 안 써도 되겠습니다. 720% 써있긴 하네. 3도 4제곱, 5제곱 하면 243까지 외워놓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얘는 까딱제 6제곱이잖아. 네. 그러면 이제 3만 번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3의 4제곱 81, 5제곱은 243까지는
그때 잘 안 된다는 게 써보는 거죠. 써서 직접 써서 하세요. 지금 여기서 영어 단어처럼 외워봐야 오래도 안 가고 의미도 없어. 알겠지? 네. 또 357번. 57번. 이거 지울게요. 지우고 네. 쓰자. 57번. 근데 물어본 게 조금 그래요. 왜냐면 이게 좀 지저분하죠, 시기. 네. 그래서 자꾸 문제랑 이렇게 관찰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네. 내가 이게 불편하면 이렇게 생긴 걸 봐야 돼요. 똑같잖아. 네. 그럼 얘를 이용하면 나는 a 플러스 b 대신에 뭘 써도 돼? 2 마이너스 c 써도 되겠네. 그럼 문자가 줄잖아. 인정? 네. b 플러스 c 대신에는 뭘 쓰면 돼? 2-A. 그렇지. c 플러스 a 대신에는 2-B. 이거 보면 또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생긴 거 다른데요? 하지만 앞에가 똑같다. 계속 똑같은 숫자 나오고 뒤에가 다른 애들이 나오고 있다. 얘랑 구조상 어떤 거야? 같죠. 우리가 어떻게 해결했어? x 세제곱에다가 몇 개씩? 한 개씩. 그 다음은 2개씩. 그 다음은 3개. 그럼 얘 같은 경우도 얘는 x 대신에 누가 있는 거야? 2가 있는 거잖아. 네. 그럼 2의 몇 제곱 스타트? 세제곱. 그 다음에 몇 개씩? 한 개씩. 그러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하나씩 더하는 얘기지. 네. 마이너스 앞으로 묶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2는 이제 몇 개로 줄어들어? 2개로 줄어들고. 다음은 몇 개씩? 2개씩인데 2개씩 곱하면 마이너스가 사라지지. 네. 그래서 플러스로 a, b인 거나 이게 눈으로 보고 쓰는 거야. 얘랑 얘랑 곱한 거, 얘랑 얘랑 곱한 거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선생님이 여기 원래는 이 순서로 하는데 이게 쓰기가 좀 쓰면 안 예뻐서 그냥 정리한 거고 너는 되는 대로 해줘도 괜찮아요. 알겠죠? 그 다음은 C, A, E가 이제 몇 개? 한 개. 마지막에 셋다고 하면 마이너스 A, B, C. 그럼 넣으면 되잖아. 여기다 2. 얘는 마이너스 7, 얘는 마이너스. 계산하시면 8에다가 마이너스 8에다가 마이너스 14에다가 플러스 2에다가 최종 조건은 마이너스 10이야? 이렇게 나와? 그러네요. 예, 맞습니까? 네. 근데 요거는 이렇게 변형하는 건 꽤 자주 나와요. 나중에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는 단어가 한번 또 나올 거니까 미리 좀 잘 봐놓으시고 문제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가능한 문제를 심플하게 만드는 것도 고민해야 돼. 중학교 때는 그런 거 할 일이 별로 없었거든. 그냥 된 대로 계산하면 되잖아. 근데 고등학교 문제에서는 조건 가지고 이걸 좀 줄여나가는 연습도 좀 하셔야 된다. 또 몇 번 할까요? 또 이제 마지막 70번이요. 70번. 유형을 외우는 걸 정말 극혐하는 사람이지만 선생님이 네. 근데 또 일부 너무 자주 보이는 건 그래도 나름 볼 줄 알아야 시험 볼 때 속도감이 좀 생겨. 다른 게 아니라 일단은 70번 같은 경우 너무 대놓고 x제곱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 마이너스 4루트 2라고 줬어. 구조가 있네. 그치? 네. 그리고 이제 질문한 건 x의 6제곱 더하기 2x의 4제곱 더하기 이거를 x 세제곱 나누라. 그럼 이렇게 약분하면 x 세제곱. 요렇게는 2x. 요렇게 약분하면 x분의 요렇게 정리하시면 x 세제곱분의 1이 되는 거거든. 네. 당연히 얘는 x 세제곱 더하기 x 세제곱분의 1 따로 계산을 해보고 그 다음에 2로 묶어서 x랑 당연히 x분의 1을 계산하고 싶어야겠지. 네. 그러면 또 얘를 보니까 x 플러스 1에 얘는 이거를 전체 세제곱한 거에다가 빼기 세제곱이니까 3이라고 외우라고 했지? 네. 얘랑 얘랑 곱하면 1이라서 안 쓸 거고 네. 얘랑 얘랑 더하는 거 쓰시면
요렇게 구성이 바뀌네. 교육 내가 알아야 될 건 뭐야? x 더하기 x 플러스.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그걸 지금 찾으라는 거지. 얘기가 되셨습니까? 근데 우리한테 좀 힘들어가지고 이게 마이너스 4루트 2로 필이면 오케이? 이 생각할게요. 야,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 내가 만약에 x 플러스 x분의 1을 알면 x 마이너스 x분의 1도 알 수 있는 거야. 네. 거꾸로 그러면 x 마이너스 x분의 1을 알면 x 플러스 x분의 1을 알 수 있는 얘기지. 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얘를 안다는 얘기는 x 제곱 플러스 x 제곱분의 1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우린 이걸 알면 여기서 다시 x 플러스 x분의 1도 찾을 수가 있다. 스토리 연결. 괜찮아? 네. 그래서 이걸 너무 x 플러스라고 외우기보다는 형태를 보셔야 돼. 아, 얘랑 역수치한 거 더한 걸 알면 뺀 것도 찾을 수 있다. 지금 뺀 걸 아니까 난 더한 거 찾을 수 있어. 그럼 어떻게 찾아야 돼? 얘는 x 제곱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을 아니까 그거 제곱한 거에서 이거를 제곱한 거에서 괜찮아? 그러면 이거 제곱한 걸 미안해. 얘를 가로는 못 찾고 네. 얘를 제곱한 거는 얘를 제곱한 거에다가 보면 여기는 얘랑 얘랑 곱하면 1이잖아. 네. 2가 추가되어 있는 거지. 네. 얘는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잖아. 네. 마이너스 2가 더 있는 거네. 네. 그럼 플러스 얼마를 해줘야 되겠어? 그렇지. 이렇게. 그냥 이해해서 가는 게 물론 이해하다 보면 외워져. 네. 근데 단어로 외우는 느낌보다는 당연하게 가는 얘기지. 우리가 3, 4 할 때 막 구구단을 떠올리면서 3이든 3 이러지 않잖아.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유는 생각하면서 계산을 해보자. 자, 근데 얘가 제곱하면 4루트니까 16, 2, 32가 되겠네. 그럼 30에다가 4 더하는 거니까 36 되는 거야? 아, 그럼 내가 여기 뭐라 그랬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원래는 풀만 6인데 네. 지금 이거 제곱이죠? 네. 양수예요. 이것도 고른 연습하셔야 돼. 여기도 제곱이죠? 네. 이것도 양수예요. 그럼 양수 더하기 양수면 당연히 양수여야 돼. 따라서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딱 6인 거야. 그럼 이거 가지고 또 우리 뭐 찾아야 돼? x 플러스. 그렇지. 그럼 얘를 제곱한 걸 알 수 있는 거면 네. 얘를 제곱하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에다가 얼마 더한 거? 2 더한 게 필요한데 얘가 6이고 2를 더하니까 최종적으로는 8이라는 얘기네. 그렇지? 네. 그럼 얘는 x 플러스 x분의 1은 또 루트 씌우니까 조심해야 돼요. 풀마 2루트 2인 거예요. 근데 문제 보시면 x가 뭐라고 돼 있어? 양수. 그럼 얘도 양수, 얘도 양수인 거지. 네. 그래서 또 최종적으로는 x 플러스 x분의 1도 이거 955 의외로 조심 좀 하셔야 돼. 물론 애매하면 찍어야겠지만 그거는 이제 시험에 급하면 거고 공부하는 와중에서는 내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명확하게 구분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럼 이제 끝났다. 여기다가 뭐 대입하는데 2루트 2 쫙 대입하시면 2루트 2 세제곱하니까 8, 16루트 2 괜찮아? 네. 2루트 2 제곱하면 8이니까 거기에 2루트 2 한 번 더 곱하면 되겠지. 네.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6루트 2. 그 다음 뒤에는 플러스 4루트 2. 그래서 계산하시면 14루트 2. 필기 천천히 하시고 이상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조금 낯설 수는 있는데 이 형태로는 찾을 수 있는 게 제한적이니까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안 했나요? 뒤에 하나 더 있어요. 뭐? 저 60번 있어요. 60번? 네. 60번 뭘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혹시 들까요? 약간 치원을 생각이 드는데. 근데 치원을 좀 쪼잔하게 하는 게 좋을까? 좀 대범하게. 근데 내가 너무 단어에서 T를 너무 많이 했는데 너무 작게 하면 계산이 또 이게 때마다 좀 다르긴 다른데 일단은 뭐 둘 중에 선택을 먼저 해보면 좀 크게 먼저 해보고 잘 안 되면 좀 짧게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크게 하는 건 어디까지를 치원하는 겁니까? 여기 3 플러스 2K 세제곱. 그리고 세제곱까지 치환한 걸 A가 치해. 괜찮아? 세제곱 뭐죠? 이거를 뭐 A라고 치환하잖아. 이거는 뭐 B라고 쓰면 되겠고. 그럼 문제가 결국은 A 플러스 B를 제곱한 거랑 빼기 A 마이너스 B를 제곱한 거를 계산하라는 거 아니야? 그럼 A 제곱, B 제곱, A 제곱, B 제곱 지워질 거고. 네. 여기 2AB가 나오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2AB를 빼라는 거니까 최종적으로는 이제 치워놓은 걸 풀면 자, 우리 여기서 중원일 때 이런 거 배웠죠. A 플러스 B를 전체 세제곱하면 A 세제곱, B 세제곱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거꾸로 이걸 이렇게 쓸 수도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4배 3 플러스 2K 3 마이너스 2K를 먼저 곱해서 이게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그냥 합차의 형태가 보입니다. 네. 그거 전체를 몇 제곱해주세요? 세제곱. 그럼 4배 안에 있는 거만 계산하시면 앞에 있는 거 조금 9 뒤에 있는 거 조금 4K 제곱 그걸 세제곱해주세요. K가 여기 얼마 나왔죠? 루트 2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8 그럼 1 그럼 최종적으로는 4 그러니까 이거 미래를 알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막 계산해보니까 이렇게 됐네라는 형태로 자꾸 막 귀결이 되는 연습을 하셔야 돼. 네. 알고 푸는 문제만 풀면 미안한 얘기 때 학교 시험 보면 50이 넘게 한다. 알겠죠? 네. 나머지는 대부분 좀 해보니까 아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풀리는 문제나 막 후반부에 대가 줄 거야. 선생님 이상한 모습 얘기해 주시고 네. 선생님 혹시 55번은 어떻게 보셨어요? 55번은 세제곱 세제곱 다 계산하고 따로 한 거야? 아니 이거 저도 그 얘처럼 합쳤지? 네, 저는 했어요. 그래 그래야 돼. 이런 그럼 위에서 봤는데 밑에는 못 봤어. 60번을 위해서 치환을 잘못해가지고. 너 3K 3 플러스 2K까지만 했구나.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A 세제곱. 아주 그냥 뭐 지옥이 펼쳐졌을 때, 그치? 네, 그래서 그러면 좀 사이즈를 늘려서 치환하시면 돼. 그러니까 그것도 맞아. 이게 근데 이거를 꼭 공식처럼 외우면 되는 게 외우면 안 되는 게 네. 어떤 때는 작게 치환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정말 케바케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지로 틀려와 봐야 내가 이런 고생을 해보니까 이런 구조는 이게 나온 거. 저런 구조는 이게 낫겠구나라는 약간 감이 생기지. 네. 그걸 선생님 그게 약간 공식화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다 일일이 설명해 줄 수는 없어요. 네. 자 갑시다. 그러면 지금 와도 되는게요. 자 다음 식 나눗셈입니다. 79번이고요. 필요했죠. 다음 식 예문은 79번을 가지고 쓸게. 79번 보니까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을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랑 나머지 찾으라. 괜찮아? 그러니까 얘도 숫자 나누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제일 높은 차수를 모양을 맞추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일단은 여기 2x 세제곱이 되면 2x를 한번 곱해주면 되겠지. 네. 그래서 2x 세제곱이 나오고 곱해 쓰시면 마이너스 2x 제곱이 나오고
마이너스 2x가 나오고 얘를 빼라는 거야. 우리 나누기 할 때 되게 이제 너무 많이 해서 암묵적으로 하겠지만 빼는 거죠. 빼면 지워지고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로 바뀌면서 3x 얘는 그냥 내려와서 마이너스 3 여기 최고차 맞춰야 되니까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거 또 빼는 거야. 빼니까 지워지고 2x 마이너스 4 얘는 2차고 얘는 1차니까 더 못 나눠. 그래서 자연스럽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몫이 되는 거고 얘는 그렇지 나머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물어볼 때 qx는 2x 마이너스 1이고요. 그래서 q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q2는 3이 되겠고 나머지 rx는 2x 마이너스 4가 되겠고요. r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고 둘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답은 1 그러니까 우리 그냥 나눗셈 할 수 있어요. 오케이? 네.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만약에 A라는 식을 B로 나누면 그때 몫은 Q라고 할 거고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우리 초등학교 때 그 검산식이라는 거 배웠었죠? 네. 검산식 쓰듯이 그러면 A라는 원본식을 B로 나누면 몫이 뭐고 Q가 몫이랑 곱한 거랑 뭘 더한 거? 나머지를 더한 건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이 식과 이 식이 같다는 얘기지? 네. 우리 나중에 배울 거지만 그래도 한 번은 했으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야? 항 등식이라고 하는 거야. 양쪽의 식이 똑같기 때문에 항 등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 검산식은 항상 뭘 이룬다? 항 등식을 이룬다. 오케이? 실제로 저렇게 직접 나누기 하는 문제보다는 이렇게 항등식으로 푸는 문제가 훨씬 더 많기는 해요. 근데 이제 아예 나누는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니까 유형 9번 같은 경우 나눠서 푸세요 이 얘기인 거고 유형 10번도 나눠서 푸세요기는 하거든. 나눠서 푸세요긴 한데 이 문제가 뭘로 나누래? 그 83번 A 방식 근데 A가 뭔지 모르죠. 몫이랑 방식. 그러니까 이제 얘처럼 나눌 수는 없다는 얘기지. 이렇게 나눌 수는 없어. 왜냐면 이게 A잖아. 네. 그럼 이게 어떻게 나눠, 그치? 네. 그래서 이제 89번 같은 경우는 83번이구나. 83번 같은 경우는 문제를 때 x 4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를 a로 나누면 괜찮아? 이때 몫이 뭐라는 거야? 몫이 X제곱.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이더라. 그리고 얘가 궁금하다. 그럼 얘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항을 해버리면 x 4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7x 넣으면 플러스 8x 그 다음에 플러스 10 넣어보면 마이너스 15는 괜찮아? 그리고 이거 나누는 것도 순서 좀 바꿀게요. 그럼 내가 이렇게 써주잖아.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랑 뭐랑 곱했어요? a랑 곱했어요. 이렇게 쓰면 내가 얘를 얘로 나누면 얘가 A가 거꾸로 뭐라고 읽을 수도 있어. 몫이라고 읽을 수도 있지. 근데 이건 조심해야 될 게 나머지가 여기 쓰면 몫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항을 하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뭔 얘기냐면 여기 잠깐만 볼게. 이거 내가 검산식으로 쓰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을 지금 현재 뭐로 나눴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몫이 2x 마이너스 1이라는 거고 나머지는 플러스 2x 마이너스 4라는 거잖아. 네. 나누는 식이 여기 나누는 식이 몇 차식이야? 2차식이면 나머지는 1차식보다 낮아도 되는 거거든. 오케이? 네. 근데 내가 만약에 얘를 자리를 바꾸면 해석이 2x-1로 나누면 몫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에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니야. 네. 근데 나머지가 2x-4가 되면 여기서 뭐가 일어나는 거야? 오류가 일어나지? 네. 그래서 보통 나머지가 있는 상태에서는 얘네들 역할 바꾸기를 시켜 안 시켜? 안 시키는데 나머지를 넘기고 나면 사실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지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문제는 원래 A로 나누라고 했지만 해석을 바꿔도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럼 실제로 내가 얘를 뭘로 나눠보면 얘로 나눠보면 몫이 나오겠지. 네. 괜찮나요? 네. 이거 나누기 지금 잠깐 한번 해볼까요? 네. 쓰시고 좀 천천히 나누셔도 됩니다. 네. 됐어요. 됐어요. 답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 그럼 3번 되겠다. 그렇지? 네. 이해갔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랑 그 다음에 유형 12번으로 갈게요. 나머지 문제도 좋은 문제가 많은데 네. 내가 풀어주기 아까워서 집에서 풀어보고 틀려서 와라. 알겠지? 틀려면 내가 풀어주겠다. 왜냐면 한 번 틀려보는 과정이 있어야 네 머리에 남거든. 네.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은 풀 수 있는 만큼은 풀어보고 안 되면 질문해라. 네. 아까 이어서 3번이라고 쓰자면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A라는 식을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라고 하자면 이 식의 기준으로 봤을 때 B의 차수가 항상 누구보다는 R의 차수보다는 어떻다는 거 확인하면서 가셔야 돼. 커야 된다는 거 꼭 확인하시면서 가야 돼. 그러니까 나누는 식 차수는 나머지 차수보다 항상 커야 돼. 예를 들면 너가 어떤 숫자를 5로 나눴는데 네. 나머지가 4, 3, 2, 1 나오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5나 6이나 7이 나오는 건 잘못된 거잖아. 그치? 네. 여기가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11번. 유형 11번은 조그맣게 표현, 교과서로 쓸까? 교과서? 여기다. 써봐. 써야 되는 얘기. 유형 11번은 위에다가 이게 교과서로 쓸게. 교과서.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87번만 놓고 볼게. 자, 우리가 뭘로 나눴는데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문제류는 지금처럼 정말 직접 계산을 안 하면 답이 안 나오는 케이스를 제외하면 다 무슨 식 쓴다? 검산식 쓸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87번도 PX를 이런 거 거의 빼박이야. PX가 뭔지 모르잖아. 네. 그럼 이거 나누기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그럼 검산식인 거야. 알겠어? 네. 그래서 PX를 뭐로 나누면 x-3분의 1로 나누면 몫이 QX 되고요. 나머지가 R이라고 합니다.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얘 몇 차? 1차. 그렇지. 그래서 얘는 1차 아니고 얘는 상수예요. 0차, 정확히 말하면 0차인데 그걸 상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상관관계 확인하시면서 근데 이제 문제가 물어본 건 PX를 뭘로 나누면 3X 마이너스로 나눴을 때 그러면 몫이 뭔가 있어야 되네. 네. 그리고 나머지도 뭔가 필요한데 얘랑 찾아달라는 거지. 근데 내가 PX에서 아는 정보는 얘밖에 없잖아. 네. 그러니까 얘를 이용해서 이 박스 채워봐. 근데 보면은 뭔가 눈에 좀 띄죠. 네. 얘랑 그치? 네. 여기 몇 배를 하면? 3배. 3배를 한 거잖아. 그러면 거꾸로.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이렇게 3x-1이 되면 얼마를 곱해야 되는 거야? 3분의 1을 곱해야 얘랑 똑같아질 거겠지. 네. 그러니까는 3분의 1 x를 묶고 나면 남는 게 뭐야? 3분의 1이나 3x-1을 여기다 치워놓고 나면 네. 여기는 3분의 1이랑 뭐가 나와? qx가 나와.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더하기는 여기 나머지 아들은 여기다 일단 들어가면 되겠구나. 그리고 나서 확인. 이거 몇 차씩? 1차. 근데 얘는 뭐인 거 확인됐어. 상수잖아. 이 나누기에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나누는 식이랑 나머지 확인해서 맞으면 잘 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문제가 말하는 몫이 되는 거야. 새로운 몫. 얘는 나머지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본식 가지고 새로 나눴을 때 새로운 몫이랑 새로운 나머지 찾을 줄 아니? 하고 물어보는 거죠. 괜찮나요? 네. 그래서 동사식 써서 오시면 되는 거고, 이 89가 좀 살짝 애매해요. 이걸 지금 해줄까 아니면 지금 하자. 어려워서 애매해. 조금 그리고 얘랑 비슷한 게 지금 말고 나머지 언니 때 다시 또 나와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할까 약간 고민이겠는데 한번 해보자. 네. 오케이? 여기가 괜찮습니까? 네. 자, 근데 이게 지금 이 문제는 내가 나머지가 괜찮은 거 오케이라고 한 거잖아. 네. 그럼 당연히 문제는 언제 발생했어? 나머지가 잘못됐을 때 발생했지. 예를 들면 얘가 1차식인데 얘도 1차식이 나왔다? 그럼 잘못된 거잖아. 네. 오케이? 그래서 이거 쓸게. 이건 수업 문제집에 있는 표기는 아닌데 필기하면 잘못된 나머지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괜찮아? 그래서 첫 번째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인 거야. 예를 들어 내가 27을 6으로 나눴는데 몫이 그러면 당연히 4고 나머지가 3이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내가 실수로 몫을 3이라고 하고 나머지를 9라고 해버린 거야. 괜찮아? 네. 그럼 이게 어떤 나머지가 된 거야 얘가? 이런 걸 뭐라고 그러는 거야? 잘못된 나머지라고. 오케이? 네. 내가 계산을 잘못한 거잖아 지금. 네. 인정하니? 네. 그러면 사실 숫자는 다시 나누면 되거든. 네. 근데 식은 그게 돼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숫자에서도 그러면 다시 나누는 거 말고 이 상태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니? 한번 연습을 해보자는 얘기야. 네.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는 잘못된 나머지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싶을 거냐면 스포를 이해하자면 다시 나눠. 그 잘못된 나머지만 다시 나누라는 얘기야. 그래서 9를 뭐로 다시 나누라는 얘기야? 9를 9 다시 나눠. 그러면 1이고 나머지가 3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진짜 나머지는 3인 거야. 맞잖아. 네. 근데 거기다가 좀 더 정리를 해볼게. 근데 이게 잘못된 나머지라는 건 이 3도 뭐야? 잘못된 몫이라는 거야. 네. 오케이? 그럼 제대로 된 몫을 찾으려면 어떻게 할 거냐? 6 곱하기 3에다가 이게 숫자는 그냥 하면 된다고 자꾸 얘기한다. 근데 이제 식으로 할 때를 대비해서 숫자로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야. 숫자 때 되면 식에서도 똑같이 되는 거잖아. 네. 자, 그럼 이 9라는 걸 다시 검산식으로 써보시면 어떻게 돼? 9는 6으로 나눠야 몫이 얼마인 거야? 1인 거지. 나머지는 얼마? 3인 거야. 나머지. 그쵸? 6, 4, 나 잘못한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한 번 더 써? 이 6 공통인 수인 거 보이지? 네. 6을 묶어. 그러면 3 더하기 1 더하기 3 되는 거니? 네. 이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진짜 나머지가 되는 거지? 네. 그럼 얘도 진짜 몫이 뭐고 더하면 4.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몫이 된다. 그러니까 계산하다가 잘못된 나머지가 나오면 네. 숫자는 다시 하면 된다. 근데 이제 숫자로 예를 들어둔 거는 사실이라는 게 눈에 보이잖아. 그렇지? 네. 그럼 숫자 때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건 식에서도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해도 돼요. 거꾸로 식에서는 꼭 이렇게 해야만 해요. 왜냐면 숫자가 아니니까 다시 나누기가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거든. 그럼 2번. 자, fx를 x 플러스 2로 나눴더니 몫은 qx이고 나머지가 x제곱 플러스 2x 되는 거야.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자. x제곱 플러스 1이래. 괜찮아? 네. 그럼 얘는 1차식인데
얘는 2차식이니까 얘는 뭐 하는 거야? 잘못된 친구가 된 거지? 네. 그럼 진짜 나머지를 찾아야겠네. 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한 번 더 나눠. 빼니까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1이 나오고 마이너스 2 한 번 더 해주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라서 빼면 5가 나오겠다. 그치? 네. 그래서 진짜 나머지야. 여기까지 인정? 근데 진짜 몫을 찾으라고 시킬 거 아니야? 네. 그럼 진짜 몫을 찾으려면 x 플러스 2 qx는 그냥 쓰시고 요 잘못된 나머지를 내가 뭘로 나눴어? x 플러스 2로 나눴더니 몫이 뭐인 거예요? x 마이너스 2였던 거야? x 플러스 2로 나눴더니 몫이 x 마이너스 2라는 거야. 그치? 네. 그리고 나머지가 얼마? 5. 잠깐만 여기 나머지 뭉쳐야지 여기. 네. 괜찮아? 네. 그러면 다시 나누다 보니까 똑같은 인수가 어떻게 생길 수밖에 없어? 똑같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러면 x 플러스 1을 다시 묶어주면 qx 더하기 여기 뭐가 남아? x 마이너스 2 남는 거니? 네. 더하기 5가 되면서 얘는 1차식, 얘는 상수니까 제대로 된 나머지. 얘가 리얼 나머지. 그리고 이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좀 생긴 건 이상하지만 실제 몫이야. 이해가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잘못된 나머지가 나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보여드렸죠. 네. 그럼 이제 89번도 갈게요. 요거 좀 필기 좀 하고 89번으로 한번 갑시다. 이게 살짝 어려워요, 이거. 이게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조금 지우고 쓸게. 네. 그다음에 이제 관점에 대한 얘기도 좀 살짝 할게요. 관점. 예를 들면 3번. 내가 44라는 애를 9로 나눴어. 네. 그럼 몫은 4고 나머지가 8이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9로 나눴다라고 하면 얘는 잘못된 나머지가 아니야. 그치? 네. 근데 내가 똑같은 식을 이렇게 바꿔주잖아. 이게 9라는 게 3 곱하기 3인 친구니까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10이고요. 나머지가 8이에요 하면 이때는 뭐가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사실상 똑같은 식이잖아, 얘네도. 네. 근데 내가 해석을 얘는 9로 나눴어요 할 때는 잘못된 게 아닌데 3으로 나눴어요 하면 잘못되게 되는 거지. 인정?
그럼 해석을 바꾸면 나머지도 새로 다시 찾자는 거야. 같은 식 안에서. 이해가? 네. 그게 사실은 몇 번 문제 얘기냐면 그거까지 합친 게 89번이에요. 자, 89번째 씻었을 때 소두가 되게 길었는데 얘를 x 플러스 1의 세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뭔가 있을 텐데 그냥 그걸 qx라고 할게요. 네. 그리고 이때 나머지가 2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 이거라는 거야. 됐어? 네. 근데 아래 문제 읽어보시면 px를 이번엔 뭘로 나누래?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눈다는 얘기인 거야. 아, 그러니까 사실상 그럼 이제 그때 무언가 몫이 있을 때고 이때 나머지 찾아달라는 거지. 네. 근데 우리는 내가 아는 정보는 이거니까 여기서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여기서 해석을 내가 어떻게 바꿀 거냐면 그러면 px를 내가 해석을 좀 바꿔야지.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다라고 치면 뭐가 남는 거야? x 플러스 1 남는 거 하나라. 그 다음에 qx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지. 네. 그리고 아직 얘네는 똑같은 식이야. 근데 거기에 내가 나머지로 2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라고 쓰면 내가 지금 해석을 바꿔서 얘는 얘로 나눴을 때잖아. 네. 몇 차식으로 나온 거야? 해석상으로. 1차식. 아? 2차식. 2차식으로 나온 거잖아. 네. 근데 그 나머지도 몇 차식이야? 나머지 2차식. 그러니까 이건 어떤 나머지가 되는 거야? 잘못. 잘못된 애가 되는 거지. 똑같은 애인데 네. 사실상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잘못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야. 왜냐면 문제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려면 난 얘로 나눠주고 네. 그럼 얘를 바꿔서 이렇게 얘로 나눴어요 라고 쓸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이 순간 얘는 제대로 된 나머지, 잘못된 나머지. 잘못된 나머지. 그럼 내가 아까 잘못된 나머지 나오면 뭐 하겠다고? 다시 나. 그렇죠. 그러면 뭐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을 자 이거 얘로 나누고 있으니까 얘는 좀 전개 쓸게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로 다시 한번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면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 빼면 a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그래서 얘가 무슨 나머지냐 오케이? 네. 여기서 뭐까지 물어봤으면 얘는 아까처럼 한 번 더 써서 막 풀어야 되는 건데 그래 기왕한 거 연습상 한 번 더 해보자. 그러면 내가 얘 대신에 어떻게 쓰면 돼? 지금 얘를 다시 나누기로 했으니까 검산식으로 쓰시면 어떻게 돼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에다가 몫이 2인 거죠? 그리고 이런 건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아. 얘랑 차수가 어떤 놈이야? 같은 놈이지? 그럼 몫은 여기 최고차 개수가 될 수밖에 없어. 얘는 또 못 나누는 거죠. 이해가세요? 네. 그 다음에 플러스 나머지가 진짜 나머지가 a-4x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지. 네. 그럼 지금 얘가 지금 x-1의 제곱인 거니까 px를 제대로 쓰시면 플러스 1의 제곱인 거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한 번 더 묶어주시면 x 플러스 1 qx랑 여기 뭐가 남았어요? 2 남았지?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a-4x 마이너스 1 이게 그래서 진짜 나머지 얘가 진짜 물론 이 문제 몫은 안 물어봐서 이렇게 안 해도 되긴 해요. 네. 근데 연습해놓으면 나중에 필요 안 하면 안 하면 되잖아, 그지? 네. 둘 다 할 줄 아는 게 좋은 거냐 써드린 거고. 자 문제집이 나머지가 뭐예요, 그때? A. 아니 문제집에 써 있을 거 아니야. 문제지. 문제 봐야지 정신 차려야 돼. 우리 풀다가 문제 계속 봐야 돼. X 플러스 B. 얘가 x 플러스 b라는 거 아니야? 네. 그럼 a 마이너스 4는 1이어야 된다는 얘기고 b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네. 또 b는 a는 5, b는 마이너스 1. 결론은 이미 나와 있었던 거고. 네. 근데 문제가 몫을 찾으라고 시키면 저렇게까지 최대한 다 땡겨서 푸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잘못된 나머지가 나오면 다시 나눠서 검산식으로 써서 검산식 써보면 알겠지만 공통인수가 있을 거라고 네. 묶어주면 진짜 몫이 나옴. 나머지 떨궈지는 진짜 나머지. 이게 완벽 버전, 풀 버전. 오케이? 네. 필기. 참고로 90번은 이런 식으로 풀어서 오셔야 돼요. 네.
있습니다. 네, 이게 조금 어려운데 이걸 잘하면 나중에 나머지형이라는 단원인데 바로 다음 단원이에요. 항대식과 나머지형이라는 단원인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거의 거저 먹는 단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대로 잘 배우면 거저 먹어야 돼. 네. 근데 그 중에 유형 한 가지가 조금 어려워. 조금 해석이 어려워. 그래서 그 유형 한 가지를 잘 넘어갈 수 있어요. 그걸 잘 이해했으면. 집에서 참 한번 미소를 한번 다시 한번 좀 써보고 좀 이상하면 다시 한번 물어보고 알겠지? 네. 자, 그럼 이제 지우고 옆에 유형 12번인데요. 사실 내가 유형 12번 풀어드릴 게 없기는 해. 네. 근데 그냥 정말 안 풀어주면 좀 섭섭해하실 테니까 91번 하나만 하고 근데 사실 미안해지만 이거 91번을 풀어준다고 딱히 뭐 뒤에 푸는 게 영향가가 있지는 하나 왜냐면 모양들이 다 생긴 게 제각각이거든. 알겠어? 네. 그리고 C단계는 숙제에서 일단 잠깐 뺄게요. 네. 근데 C단계가 나빠서 빼는 게 아니라 너무 좋은 문제가 많거든. 여기 진짜 C단계 정말 좋아. 이게 되게 좋은 문제긴 한데 네. 우리가 진도 속도 때문에 일단 빼고 가고 기출 문제 위주로 가고 네. 우리 내신 준비를 할 거라서 아쉽면 잠깐 뺄 거고 나중에 짠다면 좀 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91번 보겠습니다. 91번은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합이 48이고 대각선의 길이가 3루트 6인 직육면체의 건널 바로야. 네. 그러겠다. 간단하게 이런 거는 이런 거야. 아버지 차 타고 가거나 엄마 차 타고 가면 네. 내비게이션이 있잖아. 그지? 네. 근데 그 내비게이션이 너한테 혹은 엄마한테 말로만 300m 후에 우회전 하세요. 말로만. 그림이 없어. 그냥 300m 후에 우회전 하시고요. 삐빅삐빅 하다가 이제 쭉 직진하시다가 400m 후에 좌회전하시고 말로만. 그럼 이게 잘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91번도 마찬가지야. 온통 말밖에 없잖아, 문장. 네. 그럼 뭘 해라? 그려라. 도형 문제는 간단하게라도 그려서 해석해라.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그리는 거야. 네. 그래서 얘 모든 모서리니까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는 C라고 합시다. 네. 모든 모서리의 길이는 4. A가 4개 있고 B도 4개 있고 C도 4개 있는 거 아니야? 네. A가 하나, 둘, 셋, 4개 있는 거. 그치? 네. 그래서 그걸 다 더한 게 얼마래? 48이래. 그 말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2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각선 길이. 대각선 길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느낌인 거거든. 물론 다 반대쪽으로 해도 상관은 없지만 네. 길이는 다 똑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대각선을 그렸을 때 우리는 당연히 보조선을 그리니까 수선의 발을 내려주시고 여기도 선을 연결해줘야 되겠지, 뭔가죠? 그럼 여기가 당연히 어떻게 만나야 돼? 수직으로 만나야 돼. 그러면 이 길이는 지금 A와 B가 있으니까 밑변에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야? 네. 그럼 이거 그림 다시 이거 바꿀게. 이걸 펴서 그리면 여기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얘기고 네. 여기 C라는 얘기인 거지? 네. 그럼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이거 제곱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얘 제곱하면 C제곱. 그래서 대각선을 식으로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암기보다는 왜 그런지 이해하면서 그래서 대각선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인데 그게 얼마 나오는 거야? 그게 3루트 6이라는 거야. 그러면 양변을 제곱해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54예요. 그래놓고 문제가 물어보신 건 뭐야? 건널비. 건널비는 여기 밑바닥이랑 위랑 모양이 똑같이 생겼지. 네. A, B가 몇 개? 이렇게. B, C도 이렇게. 그럼 C, A도 2개. 괜찮아? 네. 이게 궁금하다는 거잖아. 네. 내가 아는 거가 천수지. 네. 곱셈 공식 변형. 그래서 요건 여러분 네가 숙제에서 괜찮아요. 요거 필기한 것까지만 해놓고 집에서 계산해봐.
무슨 나오죠? B가 제로네. 너 우선 밟았니? 아, 넌 어차피 차 타고 갈 거야, 그치? 네. 차 내리면 바로 집인 거지, 거의. 네. 근데 그거보다 다 뛰어야 돼. 신호가 안 잡혀요. 아, 진짜. 모자라도 써, 알겠지? 네. 어차피 글렀잖아. 오늘 위도서 내려가서 다 젖으니까. 어차피 이미 져서 왔어요. 그러니까 모자 써서 머리라도 보고 하세요. 네. 여기가 됐습니까? 네. 이제 넘어가서 이제 한 등씩 하겠습니다. 한 등씩. 첫 번째 이제 한 등식을 배울 건데 한 등식은 되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요. 첫 번째 제일 대표적인 건 x에 관한 대놓고 한 등식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한 등식은 사실 요 말만 가지고는 문제가 안 나와. 네. 누가 주인공인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x가 주인공인지 k가 주인공인지 a가 주인공인지 그거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니까. 또 대표적으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는 말이 있으면 사실 여기서 항등식의 뜻이 나오는 거야. 이게 등식이 있어요. 등호를 기준으로 양쪽에 식이 있는 거야. 네. 근데 여기 x 값에 관계가 없다는 건 양쪽에 x에 뭘 루트. 근데 대신 조심하셔야 될 건 여기 x에는 1을 넣는데 여기 x에 2를 넣으면 안 돼. 네. 여기 x에 1을 넣고 여기다 1을 넣든 2를 넣고 2를 넣든 100을 넣고 100을 넣든 양쪽에 똑같은 x를 넣으면 항상 값이 어떤 상태? 같아지는 상태를 항등식이라고 해. 항등식 어렵게 배우면 안 돼요. 오케이? 네. 그럼 네가 상상 한번 해봐. 내가 x 값을 넣었을 때 양쪽의 식이 항상 같아야 된다면 네. 이 양쪽에 생긴 식은 어떻게 생겨야 되겠니? 똑같습니다. 그게 항등식이야. 그러니까 막 어디서 되게 휘황찬란하게 배웠을 수 있는데 항등식은 심플해. 양쪽의 식이 어떤 거 같은 걸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셨습니까? 네. 그게 근본이고 그걸로 문제는 거의 다 풀려요. 이해가셨습니까? 네. 네. 그리고 또 뭐 이거 말고 뭐였더라? 가끔 좀 헷갈리게 만드는 게 인, 의, x에 대하여 뭐 항상 성립합니다라는 말 나오는데 수학에서 이거 좀 조심하셔야 돼. 국어에서는 이렇게 쓰면 안 돼. 네. 수학에서는 이렇게 인, 의라는 게 모든이라는 뜻도 돼.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사실 수학에서 모든이랑 어떤은 다르기는 하지만 4번 동그라미 보시면 어떤 x값에 대하여도 항상 그러니까 어떤이든 모든이든 보다 제일 중요한 건 뒤에 항상 성립한다라는 포인트. 괜찮아? 네. 이게 뭐야? 항승식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 법들 중에 하나다. 오케이? 네. 그러니까 결론은 뭘 넣든 항상 성립해요. 항상 성립한다가 핵심 포인트. 괜찮아? 네. 자, 근데 상등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양쪽의 식이 어떻게 생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똑같이 생긴 상태를 얘기한다고 했었지.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ax 플러스 b라는 애가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가 문제집이 x에 관한 상등식인데 오케이? 네. 그럼 양쪽의 식이 어떻게 생겼네?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 a랑 여기 a 프라임이랑 어때야 되죠? 똑같아요. 같아야 되고 b랑 b 프라임이랑 같은 표현을 하는 네. 지금 네가 뭘 했냐면 x의 개수랑 x의 개수를 바로 비교한 거지. 네. 상수랑 상수를 바로 비교한 거지. 네. 이런 걸 수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개수 비교법이라고. 항등식이라고 하면 개수 비교법으로 찾아야 된다는 법입니다. 첫 번째. 괜찮아? 네. 이거 되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냥 개수가 같다라는 걸 푸는 게 개수 비교법이야. 네. 그리고 내가 항등식이라는 건 양쪽의 식이 똑같이 생겼다고 했잖아. 네. 그럼 내가 여기 x에 뭘 넣든 어떤 값이 나와야 돼? 똑같은가? 그래서 선생님이 x가 뭘 넣어도 상관이 없는데 그 중에 0을 먼저 넣었어. 뭘 넣어도 상관은 없지만 계산하기 편한 걸 넣는 게 유리하겠지. 네. 그럼 x에다가 내가 0을 넣으면 b는 뭐라 갖다가 b 프라임이 만다 나온 거 맞니? 네. 그럼 x에다 내가 아무거나 넣어도 되는데 1을 넣어볼게. 여기 숫자 넣는 거 내가 넣는 것만 넣을 필요는 없어. 상황에 따라서 뭘 넣는 게 편한지가 달라. 네. 이 경우에는 a 플러스 b랑
A 프라임 플러스 B가 B 프라임이 같다는 얘기 아니야? 네. 근데 위에 B랑 B 프라임이 같으니까 얘를 지워지면 되잖아.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A랑 뭐랑 같아요? A. 이게 결과는 어때요? 위나 아래나? 결과는 똑같아. 네. 근데 도출해내는 방법이 좀 다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위에서 본 것처럼 개수를 직접 보고 비교하는 걸 개수 비교법이라고 부르는 거고, 지금은 뭘 했어요? 여기다가 선생님이 X에다가 숫자를 대입했지. 네. 그래서 얘를 수치 대입법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네. 그러니까 내가 배운, 뭐 예전에 한번 해봤었겠지만, 이게 두 개가 되게 대단한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럼 또 이제 두 번째 실수를 많이 하는 게, 그럼 문제 풀 때 만약에 개수 비교법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개수 비교만 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야. 네. 문제 상황에 따라서 개수 비교를 조금 해보고 나머지는 수치 대입으로 푸는 게 편한 경우도 있고, 네. 또 어떤 건 반대로 수치 대입을 해서 몇 개를 찾은 다음에 개수를 비교했더니 편한 것도 있는 거고, 오케이? 네. 근데 단 그 중에서 이제 개수 비교를 하려면 개수 비교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x의 개수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려면 일단 첫 번째는 이 개수 비교는 전개가 가능한 친구들 있죠. 개수 비교는 전개가 가능한 친구들 위주로 합니다. 전개가 가능하거나 전개가 편한 애들. 오케이? 그리고 전개만 해놓으면 안 되고요. 그 전개한 걸 뭘 예쁘게 했나요?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네. 개수가 뭔지 바로바로 비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저번에 내림차순 할 때 물론 높은 차수보다 낮은 차수 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x 제곱이 있으면 그 앞에 x로 다 묶어서 한 번에 정리하고 있었던 거 기억하지? 네. 이걸 꼬박꼬박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습니까? 네. 자, 그럼 되게 단순한 거죠. 2번. 예를 들어서 내가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건데 얘는 x 값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더라 라는 문제가 나왔어. 선생님이 말만 바꿨을 뿐이지 얘도 무슨 식이라는 거야? 항등식이라는 거지? 네. 그럼 항등식의 기본은 양쪽의 식이 어떻게 생겨야 된다고? 같아야 돼요. 똑같이 생겨야 돼. 근데 여기는 x가 있네 있네. 주인공이 x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네. 여기는 x인데 여기는 x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a는 얼마여야 돼? 0. 그럼 a가 0이니까 사라졌지. 네. 자연스럽게 b는 얼마? 0. 0. 이런 단순 구조는 개수 비교를 좀 빠르게 풀 거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저렇게 풀려면 당연히 개수 내림차순으로 예쁘게 정리를 해 놓으시는 거죠. 네. 근데 핵심은, 그러니까 이렇게 풀든 저렇게 풀든 핵심은 항등식은 양쪽의 식이 어떻다는 사실? 같다. 똑같다는 사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2차니 3차니 원래는 여러 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그냥 우리 옆에서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네. 오케이? 예를 들어서 거기 116번 같은 경우는 예쁘게 내림차순이 돼 있죠. 2차 맞아? 네. 1차항 상수는 0하고 예쁘게 돼 있잖아. 그렇지? 네. 자, 근데 얘가 뭐에 관한 항등식이야? X. 소관을 살짝 쳐놔. 왜냐면 주인공이 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A에 관한 항등식이면 식을 바꿔서 A로 내리죠. 근데 어쨌든 X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예쁘게 잘 돼 있어. 네. 여기 X 2차가 있죠. 네. 여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같으려면 A는 뭐예요? 그러니까? 0. 이런 거라고. 괜찮아? 네. 자, 여기는 X 1차항이 있죠. 근데 여기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 뭐가 돼야 돼? 0. B-7이 0. 따라서 B는 7. 여기 그럼 남는 거 이제 C만 남는 거. C 플러스 3. 네. 그럼 10 플러스 3이 뭐가 돼? 0이 돼야 되겠지? 따라서 C는 얼마? 마이너스. 뭐 이런 느낌. 괜찮아? 네. 얘는 잘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러는데 너가 이제 뭐야? 필요하면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되는 얘기. 그 다음에 아래로 좀 내려가서 112번 보시면 이번에는 누구와 누구에 관한 122번 보시면 누구랑 누구에 관한 항등식이래. X, Y. 그럼 얘도 지금 보시면 문제집이 여기는 기본 문제라서 예쁘게 x 내림차수 맞아? 네.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내림차수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상수도 따로 이렇게 치워줬고 그게 마이너스 x 플러스 y 플러스 7이 되는 거지. 네. 그럼 얘가 항등식이 되려면 두 식이 어떻다고? 같아요. 그럼 여기 x의 개수가 a 마이너스 2면 여기 x의 개수는 마이너스. 그 둘이 어떻게 된다고? 쉬워. 그래서 고정하는 단어냐. 상식적으로 안 해. 어디서 너무 어렵게 배울 필요가 없는 단어예요. 알겠지? 그럼
b 플러스 4는 y의 개수잖아? 네. 그럼 얼마여야 돼? 1. 그럼 b는? 마이너스. c 플러스 1, 7, c는? 6. 컷. 괜찮습니까? 네.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네. 159번. 159번은 이제 좀 지울게. 근데 문제 한번 봐봐. 아, 써야 되니? 써. 괜찮아요. 아, 그래? 요 정도 그냥 할 거야? 네. 그냥 할 만한 건 해도 되기는 해요. 네. 간단하게만 메모해놓고 답은 네가 다시 찾아도 돼.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문제는 이런 거야. 그럼 나는 이 문제를 풀 때 개수 비교를 쓸 건지 수치 대입을 할 건지 뭐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된다면 하나만 쓰거나 아니면 뭐 문제가 복잡하면 둘을 좀 섞어서 쓰던가. 오케이? 네. 그럼 우리가 판단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네. 근데 일단 대표적으로 159번 보시면 얘는 개수 비교가 편한 친구예요. 왜 그러냐면 얘가 1차고 얘가 2차이기 때문에 비교적 전개가 어렵진 않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정해져 있는 건 아니야. 꼭 개수 비교를 써야 되고 꼭 그 수치 대입을 써야 되고 이런 건 아닌데 뭘 풀 때 편한지를 판단을 빨리 하시는 게 내가 풀 때 유리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 얘는 개수 비교가 좀 더 편한데 그걸 개수 비교하는 건 전개부터 하지 말고 우리 약간 추리할 수 있는 건 추리를 하자는 얘기야. 여기 보이면 최고차 개수는 1인데 여기는 최고차 개수 1이니까 뭐 여기는 뭐 추측할 건 없어. 근데 여기 상수가 얼마야? 마이너스 36이지. 근데 여기 C가 있고 상수가 여기 마이너스 12가 있으니까 C는 얼마여야 되겠지? 3. C는 3이어야지. 이런 건 알고 쓰시면 전개할 때 어떨까요? 더 편할 거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면 지금 보면 내가 뭐가 알고 싶어? B가 알고 싶은 거 아니야? B만 A가 알아야 되는구나. 전개하자. 근데 만약에 필요하면 다 전개 안 하고 1창이나 2창만 딱 찾으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얘는 그냥 할게요. 지금 다 정리하시면 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마이너스 12x에다가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3bx 마이너스 36 예쁘게 좀 정리하면 x 세제곱 내림차순하라고 했죠? 네. 그래서 b 플러스 3x 제곱 또 내림차순 하자고 했으니까 3b 마이너스 12x 1차항 그다음 마지막 상수는 36 그래서 이제 얘랑 어떤 놈이어야 돼? 같아야 되는데 우선 눈에 보이는 건 여기 1창이 없어. 근데 여기 1창이 있잖아. 네. 따라서 3b-12는 얼마 나온가? 0. 그럼 b는 얼마? 4. 그다음 두 번째 여기 2창의 개수가 a잖아. 네. 여기 2창의 개수는 b 플러스 3이네. 근데 b가 4인 거 알았지? 네. 그래서 a는 얼마? 7. 7 이런 느낌. 다 더하시면 a7, b4, c3이니까 14. 괜찮습니까? 네. 요렇게. 그래서 개수 비교한다고 무조건 전개만 할 생각하지 말고 중간에 찾을 수 있는 건 찾고 그 다음 전개하는 게 편하다. 그 다음에 그 옆에 162번 같은 경우는 얘를 2차식이니까 사실 전개도 되긴 해요. 네. 근데 시계 구조가 x에다가 0 같은 걸 넣으면 a도 사라지고 c도 사라지는 게 눈에 보이지. 162번. X예요. 네, x에 0 한번 넣어봐. 1을 넣어야 아, 1도 좋고 0도 좋아서 난 0 넣는 일단 시작은 네. 0 넣으면 A 사라지고 C도 사라지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요렇게 뭔가 숫자를 대입했는데 내가 궁금해하는 게 막 사라져. 내가 필요한 것만 남아. 이런 애들은 뭐가 좀 더 편할 거라는 거야. 수치 대입법이 좀 더 편할 거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 중에 대부분의 문제는 수치 대입을 쓰는 문제가 많아. 왜냐면 개수 비교는 너무 직관적이잖아. 노가다. 그치?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는 편. 그러면 162번 같은 경우는 수치 대입을 하면 참 편할 것 같은데 뭐랑 놓고 싶어? x에 뭘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항등식이니까 내가 양쪽에 똑같은 숫자를 아무거나 집어도 상관이 있음 없음? 없이 항상 성립해야 되는 친구였다는 얘기인 거야. 그치? 네.
진짜 x가 막 늘 거거든? 근데 그렇다고 뭐 100 넣고 200 넣으면 틀려요? 그건 아니야. 계산하기가 짜증날 뿐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계산하기 편하려면 x에다 뭘로 보겠냐 이거지. 뭐 2 넣을까? 그러면 2 넣으면 여기다가 2를 똑같이 넣으셔야 돼요. 네. 8 마이너스 14 플러스 4는 2a. 아 근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 2가 a는 마이너스 1. 괜찮아요? 네. 그 다음에 x는 또 뭐는 거야? 순서 사실 중요는 안 하지만 너가 편한 대로 넣으시면 돼요. 이거 몰라. 1 넣을래? 1 넣읍시다. 그러면 2 마이너스 7 플러스 4는 0 되고 0 되고 마이너스 c. 괜찮아? 네. 그래서 c는 마이너스 4. 아닌데? 마이너스 3이가 마이너스 1. 아 c는 1. 아이 소리. c는 1. 괜찮아? 네. 여기다 쓰자. c는 1. 그 다음에 x는 뭐 넣어봐? 0 넣어. 그러면 4는 0 되고 마이너스 플러스 2b 플러스 0 b는 2. 근데 두 번째 주의사항은 이렇게 얘처럼 너무 예쁜 애만 나오진 않아요. 넣어서 예쁜 게 뭐 한 개, 두 개 정도밖에 없다면 나머지는 네가 뭐야? 임, 이로 집어넣으시면 돼. 꼭 이렇게 나이스하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당황하지 말고 그러면 뭐 좋은 걸 때 몇 개 넣어보고 네. 그 다음에 넣을 게 애매해? 그럼 정말 네 맘대로 아무거나 넣으면 되는데 계산하기 편할 만한 걸 골라드는 거예요. 너무 큰 숫자 같은 거 넣지 말고. 선생님 무슨 말하는지 아십니까? 네. 요렇게 수시 대입해야 될 놈들은 수시 대입해서 찾으시면 좋고 아래 163번인데요. 안 풀 거야. 근데 163번 같은 경우는 네. 나는 일단은 여기 좌변, 우변에 x 플러스 2라는 친구가 있잖아. 그치? 네. 그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b가 사라져 버리겠지. 네. 그럼 a만 남을 거 아니야? 네. 그러면 a를 일단 찾고 괜찮아? 네. 그 다음에 전개를 해서 개수 비교를 하는 것도 어떻다? 괜찮을 수 있다. 오케이? 네. 근데 난 개수 비교 싫어요 하면 수시대를 한 번 더 하면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 2를 빼면 넣을 만한 예쁜 숫자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래서 너가 계산하기 편할 만한 숫자를 아무거나 집어넣으라는 얘기인 거야. 뭐 0도 좋을 것 같고요. 그죠? 네. 뭐 네가 골라서 선택 편한 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꼭 뭘 해라라는 법칙은 없어. 풀 때 네가 편한 걸 고르는데 뭔가 풀면서 선생님 이거 제가 너무 오래 푼 것 같은데요 하고 걱정되는 게 있으면 질문을 또 해주라는 얘기야. 네. 알겠지? 넘어갈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유형 3번인데요. 유형 3번에 167번 블라블라블라 이거더니 임의의 실수 K에 대하여 성립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뭔 소리인지 되게 애매한 대 중에 하나야.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의는 수학에서 뭐로 해석하나? 모든. 그래서 모든다 써라. 이거 되게 자주 나오니까. 네. 그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네. 그럼 무슨 식? 황금. 항등식. 근데 주인공이 누구야? 네. K. 문제 읽어야 돼. 알겠지? 네. 그럼 얘는 뭐에 관해 내림차순 해야 돼? K에. 그렇지. 그래야 뭐 개수를 비교하든 수치를 대입하든 할 수 있을 거야. 나 이거 지운 동안 그냥 한번 풀어보세요. 네. 됐어요. 한글 시간 원래 진짜 한 칸 다 쓰거든. 어떤 색이다. 뭐그 잘못된 건 아니야. 되게 좋은 예문을 많이 보여준 거니까. 근데 예문 많이 없어도 기본을 이해하면 근데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시죠? 네. 그래서 167번 답은 1번. 작아졌어. 오케이? 네. 그럼 거기 끝에 조금 애매한 애가 있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170번 좀 애매하거든. 애매하기보다는 처음 보는 걸 것 같아 이런 표현을. 얘는 다 첫 번째는 무슨 식이라는 게 눈에 보여? 황금식. 근데 주인공이 누구야? X에 X랑 X랑 Y 따로야. 그리고 여기는 X랑 Y랑 관계가 있어 없어? 없어요. 관계가 없는 친구야. 얘네들은 이런 걸 독립적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등식이 아니죠 옆에 보시. 네. 분수식이잖아, 그치? 네. 항등식이 양쪽이 똑같아야 되는 건데
네. 양쪽이 없잖아. 네. 그럼 그건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거야. 170. 그래서 여기에 핵심이 되는 혹시 단어가 뭐일 것 같아? 내가 너한테 질문을 주로 하면 문제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네가 찾아서 대답을 해보면 돼. 값이 항상 있잖아. 그쵸. 조금 줄이면 값이 일정하다. 그치. 일정이다 동그라미시면 돼. 수학에서 값이 일정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나요? 뭘 넣어도 된다? 그거는 뭘 넣어도 된다는 건 1이 될 수도 있고 1을 넣어도 되고 2를 넣어도 되고 3을 넣어도 되고 해서 이 값이 계속 변하는 거야. 네. 이 변하는 건 일정하다는 말이랑은 좀 다르지. 선생님 좀 힌트 줬어. 그럼 변한다는 게 아니니까 어떻다는 얘기야? 안 변한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수학 용어로 상수라고 쓰고 있어. 체크. 일정한 값은 수학에서 상수라고 해. 근데 그 일정한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는 거지. 네. 그러니까 뭐 1이, 그러니까 이런 거야. 1은 1이야. 7은 7이고. 오케이? 네. 근데 x라고 하면 x는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변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상수랑 변수의 차이는 그런 좀 약간 좀 뭐랄까 1차원적으로 표현하면. 근데 상수라는 게 그러면 뭐 1인지 7인지 8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네. 여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알았어요. 그냥 그 K라고 해. 네가 정하면 되는 것 같아, 상수를. 그리고 얘는 뭐다라고 선언을 꼭 해줘야 돼. 이거 상수예요. 라고 선언해 주셔야 돼. 오케이? 그럼 이게 분수식이잖아. 보기가 안 좋지. 네. 앞으로 분수식 선이 나오면 항상 없앨 거예요. 근데 분수식을 없애는 방법은 양변의 분모를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이제 얘가 등식이 되는 거지. 이게 뭐에 관한 한 등식이 돼? X랑 Y. 그럼 x랑 y가 서 내림차수를 하시는 거겠지. 더는 안 할 거야. 네. 이거 충분히 많이 했어. 오케이? 네. 근데 잠깐만. 근데 이게 차이를 좀 주셔야 되는 게 169번도 보시면 얘도 쭉 넘어가면 결론은 x, y에 관한 한 등식이라는 얘기거든. 네. 근데 169번이랑 170번은 좀 달라. 혹시 뭐가 다른지 알겠니? 여기 X가 마이너스 Y. 그렇지. 자, 170번의 xy에다가는 이렇게 쓰세요. 이 xy는 서로 뭐 좀 어렵게 말하면 서로 독립적인 변수야. 이 말이 뭐냐면 x가 1이 나오든 말든 네. y랑은 상관이 전혀 없는 거야. 그러니까 x가 1이 나온다고 y가 1이 되면 안 돼요. 이런 것도 없고 뭐 3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어요. 마음대로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x 값이 y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주고 y는 x한테 영향을 안 줘. 그냥 각각 따로 놓고 바뀐 거야. 그러니까 x 따로 y 따로 푼 거예요. 근데 169번도 똑같이 x, y에 관한 한 등식이긴 하지만 거기 뭐가 걸려 있어? x-y는 1이라는 조건. 이거를 조건이라고도 불러도 좋아요. 근데 수학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관계식이라고. 그리고 간단히 말하면 관계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대표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x가 만약에 1이면 y는 뭐가 될 수밖에 없는 놈인 거야. x가 1이면 y는 0일 수밖에 없는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x 값에 의해 y 값이 연동되는 친구다 보니까 네. 이거는 x, y를 따로 가지고 놀면 돼, 안 돼? 따로 가지고 놀면 답이 안 맞을 수도 있다 이거지. 내가 따로 풀었더니 x는 1인데 y가 3이야. 그럼 틀리는 거잖아. 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이런 등식이 있으면 물론 이게 되게 어려운 용어로 뭐 관계식이니 뭐니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런 애가 나오면 결국 문자를 줄여 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가 y는 이라고 식을 쓰시게 되면 x-1이 되겠지. 네. 이러면은 문자가 x만 남게 됩니다. y 대신에 x가 들어가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x는 이라고 쓰시게 되면 y 플러스 1이 되겠지, 그치? 요 경우에는 x 대신에 내가 y 플러스를 넣을 거니까 모두 y만 남게 되는 거야. 그럼 계산이 편한 애를 골라서 네가 문자를 한 문자로 정리할 수 있겠지. 네. 그리고 한 문자로 정리하고 난 다음에는 그럼 x가 사라지거나 y가 사라지면 만약에 x가 사라지면 y에 관한 한 등식이 있어. y가 사라지면 x에 관한 한 등식이니까 내림차순에서 정리해서 푸는 거구나. 인정? 네. 이렇게 이제 덧붙여 드리는 겁니다. 한 등식 기본 성질에다가 좀 특이한 상황을 덧붙여서 설명드립니다. 아이고, 우리 여기까지. 더 해주고 싶은데. 미안해, 너 혹시 4번, 유형 4번 같은 거 풀어볼 수 있니? 처음 보는 거야, 이거?
틀리는 건 괜찮아. 근데 혹시 한번 풀어볼게. 본거 같아요. 힌트는 네. 숫자를 대입해서 찾는 거야. x에다가 내가 뭘 넣으면 내가 원하는 게 나올지를 고민해서 알겠지? 네. 다음 시간에 요거 설명을 해줄 건데 네. 풀 수 있으면 이제 처음부터 좀 세게 들어갈 거고 못 풀면 좀 라이트한 걸로 시작할 거고. 네,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어요. 그 차가 10시 5분에 출발하긴 하는데 네. 애들 보니까 너 타는